469페이지에 접대비 조정명세서 사례 볼게요. 먼저 문제 내용들 다 보고 우리 입력을 합시다. 자, 먼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금액 자료가 있죠. 자, 우리 수익금액은 회계기준껏 쓰는 거지 법인세법상의 전용 수익금액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친절하게 합계가 적혀 있으면 이거 쓰면 되고, 만약에 얘가 안 적혀 있고 그냥 위에 있는 세 개만 주면 단순하게 더하기만 하시면 돼요. 얘 세 개 더하면 이 값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금액 중에서 특수관계사 매출이 1억 2천이고, 그럼 나머지가 일반 매출로 돼. 그러니까 다 보고 쓰시면 쓸 거고. 자, 접대비 유사비용 관련 사항에서 접대비 계정 500번대 제조경비는 계정 과목에는 이 금액이 있고, 기준금액 초과한 접대비가 이 금액, 전액 다 기준금액을 초과했나 봐요. 자, 그럼 이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미사용분이 790만 5천원, 970만 5천원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 금액은 우리는 접대비로 비용으로 인정 안 할 거죠. 미사용분이니까 잘못한 거죠. 자, 다음 접대비 계정에서 판관비인데 계정 과목 금액이 이 금액이고 전액이 다 기준 금액을 초과했어요. 자, 신용카드 미사용분이 지금 2282만 9580원, 엄청 많이 신용카드를 안 썼네요. 근데 이 중에서 건당 기준금액 초과로 접대비 지출 증빙이 없는 것 150만 원이 있대요. 자, 증빙이 없대요. 그러면 얘는 증빙 미비죠. 그럼 얘는 세법이 접대비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송금불산입 처리해 버릴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안 했다고 송금불산입 또 하면 안 되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접대비로 안 볼 거니까 기준금액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도 빠질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 미사용분에서도 금액이 빠져야 되겠네요. 지금 신용카드 미사용분의 금액이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할 건데 증빙 없다고 송금불산입 상여라고 처리할 거예요. 두 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증빙 없는 거는 지금 신용카드 미사용액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안 하려고 얘 뺄 거란 이야기예요. 150만 원을 신용카드 미사용액에서. 자, 그리고 건당 기준금액 초과 사용분 중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게 있어요. 그럼 얘는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썼으니까 사적 경비도 접대비로 안 보겠죠. 그럼 사적 경비도 송금불산입 대표이사니까 상여로 처분할 건데, 그럼 법인세법이 접대비로 안 보는 건데 이걸 기준금액 초과했니 안 했니 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금액은 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신용카드 미사용분에는 안 들어가 있겠네요. 신용카드 사용분 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었다면 빼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는 안 뺄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분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얘 350만 원은 안 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광고 선전비 계정이 있네요. 여기에 6,500 중에서 500만 원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금액이 400만 원이 있고, 그럼 자사 제품을 선물로 제공한 거는 우리는 기준금액 안 따진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적격 증빙을 갖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우리가 만든 제품은.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액 안 따지니까 이 금액은 우리 접대비는 500인데 이 금액은 안 따질 거고, 그럼 100만 원 남아 있는 것 중에 얘가 경조사비 지출액이네요. 그럼 경조사비는 기준금액이 20만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경조사비 중에서 20만 원 초과한 금액이 70만 원이래요. 그럼 70만 원 기준금액 초과한 건데 이 중에서 계산서 수치부는 40만 원. 40만 원은 잘했죠.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는 잔액은 현금 지출로 증빙이 없대요. 그러면 30만 원은 잘못했네요. 그리고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이 3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당일연도 문화접대비 지출 해당액은 없다. 자, 그럼 자, 먼저 우리 서식에서 자, 풀로기들 하셨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위에 수익 금액부터 쓸 건데,
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이 1억 2천이고 이 금액을 전부 다 합친 금액이 17억 3,645만 원이다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 금액 중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 뺀 나머지가 일반 수익 금액으로 들어가서 한도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제조 경비 보면 1,489만 1,000원이고 특별한 문제 없이 전부 다 기준금액 초과했고 여기 양가로 16 적혀 있는데 동그라미 15번하고 의미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번호 9, 10, 11, 12, 13, 14, 15, 16인 거지 양가로라고 특별한 합계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얘는 자, 그럼 이 중에서 970만 5천 원이 신용카드 미사용액이니까 예, 그냥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접대비 판관비에서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증빙이 없는 150만 원 있었죠. 그러면 이 150만 원을 여기에 쓰니까 접대비 해당 금액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지금 전액이기 때문에 그럼 기준금액 초과도 이 금액으로 바뀌어버려야 되겠죠. 150만 원 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만 빼야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신용카드 사용하는 증빙이 없으니까 신용카드 미사용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을 빼서 이 금액으로 얘를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앞에 증빙 없는 거는 신용카드 사용 안 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접대비가 아니다라고 여기서 송금불산입 할 건데 여기서도 송금불산입 이중을 하면 이중가산 조정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뺐기 때문에 여기서 가산 조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빼버릴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세무조정은 F3번 눌러서 조정 등록 가서 자, F4번 눌러보면 칸은 사적경비라고 적혀 있는 칸이지만 사적경비가 아니죠. 자, 지금 우리 책 뒤에 답 잘못해서 같이 조정돼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적경비에 대한 거하고 증빙불비에 대한 거하고는 나중에 얘는 소득세 대납해 줄 건데 얘는 소득세 대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적 쓴 거는 대표이사만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꼭 따로 조정하고 표시 심에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증빙불비 이거에 대해서 150만 원 상여다 이렇게 처리해 두면 되고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350만 원도 세법상의 접대비로 안 볼 거니까 350만 원 더하면 500만 원이 되죠. 그럼 500만 원을 빼면 이 금액이 되고 그럼 우리는 기준금액 초과했다라고 350만 원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이 금액에서도 350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빼면 이 금액이 될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법인카드를 썼기 때문에 신용카드 썼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줄인 금액 중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뺄 건데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뺀 거예요. 자, 다음 광고 선전비에서 개정 과목 해당 금액은 6,500만 원인데 법인세법에 접대비로 들어온 금액은 5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고 그럼 400만 원은 자사 제품이니까 기준금액 따지는 게 아니라서 아래쪽에 쓸 필요가 없어요. 아래쪽에 쓸 필요가 없고 그러면 경조사비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이 초과했대요. 그러면 여기 70만 원을 쓰고 그럼 70만 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계산서나 이런 거 안 받은 게 30만 원 있죠. 그냥 현금 지출하고 아무것도 안 받은 게 30만 원이죠. 그래서 30만 원이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작성은 끝났어요. 자, 접대비 조정 값지는 안 가도 알아서 한도 계산하는데 한도 초과액이 안 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등록 가면 지금
사적 경비하고 신용카드 미사용 분들에 대한 것만 있는데 사적 경비 150만 원은 증빙불비로 처리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서는 대표이사가 일반적으로 그 사적 경비를 써요. 그래서 여기 상여를 할 건데 만약에 주주라 그러면 이거 선택하면 안 돼요. 주주면 배당이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소득 처분을. 대표이사면 개인적 경비 350만 원 상여로 처분하면 되고 신용카드 미사용액 금액은 이 금액들이에요. 지금 성금불산입 기타 사유유출 처리할 거라는 거. 얘 합계가 지금 총 이 금액이죠. 그럼 이 금액을 지금 성금불산입 하겠다고 컴퓨터에서 아래에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그럼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기타 사유유출하는 거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지금은 한도 초과가 안 났죠. 그래서 쓸 거 없는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문제 끝인데 자, 우리가 한도 초과가 났고 뭐 복리후생비 중에서 5천만 원이 접대비인 거예요. 그럼 여기 그대로 접대비라고 하면 지금 얘가 한도 초과가 떴죠. 그런 경우에는 F4 한번 눌러보면 한도 초과액이 나와요. 그럼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조정 등록에서 한도 초과 기타 사유 유출 처리해 주면 되니까 한도 초과 부분을 굳이 제가 갑지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눈에 보이잖아. 그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끝이고. 자, 우리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94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276. 자,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있고 조정 후 수익금액이 있죠. 그러면 어느 거 쓴다라고 했죠? 그렇죠. 결산서 거 쓴다라고 했죠. 근데 가끔씩 이런 표현을 써요. 조정 후 수익금액 알려주면서 수익금액 조정은 없었다. 그럼 얘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그거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적용 걸려 있네요. 수익금액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제품 매출액 1억 7천, 상품 매출액 1억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쓰면 되고 특수관계자 거가 총 3억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장부상 접대비 내역이 있는데 자, 접대비 판관비를 보면 전체가 총 2,100만 원 중에 총액이 1만 원 초과네요. 근데 세로로 보시면 법인카드 쓴 거는 신용카드 제대로 쓴 거고 개인카드 사용액 적혀 있죠. 얘가 적격 증빙이 아닌 거죠. 1만 원 이하분은 상관이 없는데 1만 원 초과분은 이거 받으면 안 되니까 문제되는 애가 이 300만 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접대비 재정경비에서도 얘 200만 원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접대비 판관비 중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판관비에 대표이사 개인 용도. 그런데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건데 법인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우리 신용카드 미사용액에는 뭐 안 들어가겠네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기준금액 초과해서만 빼면 되겠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선 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장부상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복리후생비 중 200만 원은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비다.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는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거래처 접대할 때에 공제 안 된다고 우리가 접대비라고 처리하거나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매입세액이나 아니면 사업상증의 매출세액은 접대비로 푼다라고 했죠. 법인세법은 그 비용으로 보는 이유는 접대비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지금 표현이 계속 다 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3만원이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그냥 기준금액 초과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 시험에 바로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 자, 그럼 접대비 조정명세서 가서 시작은 항상 불러오기부터. 그럼 불러오기 하면 자 얘네들 들어와 있죠. 그럼 수익금액에다가 특수한 개인 간의 수익금액 3억 원 그리고 총 회계기준상의 수익금액은 25억이고 자 접대비 제조경비는 교재 두 번째 줄에 총 1억 7천 중에서 전부 다 1억 7천 1700 중에서 전부 다 기준금액 초과했고 이 중에 200만 원만 개인카드 써서 신용카드 미사용액 잘 되어 있죠. 다음 접대비 판관비 중에서 전체 2100만 원 그리고 2100만 원이 기준금액 초과 300만 원이 개인카드 미사용. 그런데 이 중에서 100만 원은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금액 초과한 거에서도 얘를 빼줘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뺄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100만 원 얘는 이따 한 번에 조정하고 다음 복리후생비 판관비 계정에 200만 원 있고 이 200만 원은 기준금액 초과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준금액 초과에다가는 얘는 써줘야 되고 하지만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건 없죠. 그죠? 그럼 이렇게 쓰면 얘도 끝이에요. 문제 할만하죠 내용이. 자 그럼 이제 조정 등록하면 지금 방금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쓴 거 F4번 상여로 처분하고 그리고 방금 신용 개인카드 쓴 것들 5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한도 초과 안 떴잖아요. 그죠? 자, 다음 621페이지로 갑시다. 1278 2번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접대비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접대비 총액은 4,560만 원이며 이 중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4,360만 원이며 나머지 200만 원은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이다. 자, 접대비 중 거래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금액 502만 원 중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모든 접대비 건당 지출액은 1만 원 초과한다.
20만 초과는 150만 원이고. 자, 그럼 지금 이때 말이 좀 많았던 게 표현이 애매하게 적었는데 전체 접대비 중에 경조사비가 이 금액이면 나머지 금액만이 3만 원 기준 금액 따지는 거고 경조사비는 20만 원 기준 따지는 거죠. 그죠? 경조사비는 2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3만 원 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이 구분할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대손상각비 중 거래처 외상 매출 금액 횟수를 임의적으로 포기한 금액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우리 접대한 걸로 볼 거죠. 임의적으로 포기한 금액. 그럼 대손상각비니까 이따가 접대비로 볼 거예요. 자,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자, 얘가 3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법인세법은 접대비 얼마로 보죠? 얼마로? 시가로 보니까 550만 원으로 보겠죠. 현물 접대 시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550만 원으로 볼 거예요. 자,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은 45억 5천만 원이며 이 중 3억 5천만 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이다. 이제 문제 다 봤죠? 자, 그럼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특수관계자의 접대비 3억 5천, 전태는 45억 5천만 원. 자, 접대비들이 쭉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불러와진 게 틀려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었어요. 자, 보세요. 전체 접대비가 4,560만 원이죠. 이 중에서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502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경조사비 아닌 접대비는 이 금액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총 접대비가 이건데 이 금액이 경조사비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나머지 이 금액이죠. 그럼 이 금액이 지금 전부 다 기준금액 초과니까 여기의 금액은 4,058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왜 4,058만 원인지. 자, 그리고 우리 다시 보면 이제 경조사비 거 보면 경조사비는 지금 502만 원인데 이 중에서 20만 원 이하가 352만 원이니까 150만 원은 기준금액 초과죠. 경조사비 중에 이 금액은 2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그리고 나머지는 20만 원 초과, 150만 원.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근데 증빙을 갖췄다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얘는 미사용으로 들어와 있나 봐요. 그리고 우리 1번 자료에서 우리 개인카드 사용분 200만 원 있는 애가 얘죠. 지금 얘는 이것만 맞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적혀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자료 2번에 대손상각비 쓴 거. 대손상각비 300만 원은 접대비로 볼 거죠. 여기 접대비로 지금 이 라인에 써서 이 금액이 나와야 이 금액 가지고 한도 계산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상각비 중에 접대비로 보는 거 쓴 거고. 자, 다음 우리 복리후생비 판관비 얘는 접대비 550만 원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 끝났어요. 자, 그럼 F3번 조정 등록 가서 이번에는 사적 경비도 없고 한도도 초과 안 났기 때문에 적격 증명 안 갖춘 350만 원만 기타 사유 이출로 처리하면 되겠죠. 아마 시험 때는 얘가 한도초가 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도초가 우리가 한도가 안 나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644페이지. 자,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품 매출액은 40억, 상품 매출 40억, 제품 매출 80억. 상품 및 제품 매출 관련 조정 사항은 없다. 그럼 그냥 120억이라는 이야기죠. 자, 현물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왜 이렇게 부가세법이래요? 접대비는 법인세법은 접대비가 얼마라고 보죠? 550으로 보죠. 근데 차변해 보니까 접대비로 처리했네. 그러면 550 보니까 100만 원을 판관비 접대비에 더해줘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다음 장부상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판관비의 접대비는 전체 3,050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 기준금액 초과, 이 중에 직원카드 사용한 거 500만 원이다. 제조경비도 1,000만 원. 이 금액이 잘못된 거죠. 근데 담당자의 실수로 임원카드 사용액은 전액 법인카드 사용분으로 전표 입력했대요. 그럼 신용카드 미사용액에 이 금액 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쓰란 이야기죠. 잘못했으니까. 법인카드 썼으면 문제 없다고 안 들어와 있을 거잖아. 신용카드 미사용액에. 그럼 이 금액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매출액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제품 매출액 5억 원, 상품 매출액 3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 8억이고 신용카드 미사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계 금액 하나의 세무조정으로 하시오. 그렇게 해야지. 자, 그럼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은 8억 원이고 초막계는 120억. 그럼 우리 접대비 제조경비부터 보면 전체가 4,530 중에서 4,500이 초과고 1,000만 원이 임원 카드 쓴 건데 이거 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이 1,000만 원 써주고 접대비 판관비는 3,05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기준금액 초과고 이 중에서 500만 원을 신용카드 안 썼다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접대비 현물 접대에 관련된 거에서 접대비 판관비죠. 여기에 지금 100만 원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150만 원으로 조정. (100만 원) 더한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원가하고 시가하고 차이를 더해줘라. 접대비로 처리했다면. 자,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조정 등록 가서 자, 이번에도 조정이 하나만 있네요. 기타 사후의 유출. 자, 다음 679페이지로 가면 회사는 1283 3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있고 특수한 계좌 2억이 포함되어 있고 상품 제품 매출에 조정사항 없으니까 이대로 쓰면 되고 접대비 판관비 제조경비는 전액 다 1만원 초과고 개인카드 사용액 적혀있는 얘네들이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처리할 거고 접대비 판관비 중에는 우리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게 법인카드 결제액이 300만원 있고 그럼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개인카드 쪽에는 안 들어가 있겠죠. 여기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만 300만원 뺄 거예요. 자, 그리고 위 표와는 별개로 판매거래처에 경조사비 50만원 한 건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접대비 판관비로 계정 처리하였다. 20만원 넘어갔는데 한 건이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했으니까 50만원도 부인액으로 떠야 되겠죠. 자, 그럼 접대비 조정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그럼 접대비 제조경비 금액 3,400 중에 400이다. 접대비 판관비 2,150인 거는 아래 경조사비까지 해서 다 잘 들어와 있네요. 그죠? 2,100인데 경조사비 위 금액 왜 50 있다는 것까지 다 같이 합쳐줬잖아. 그러면 잘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에 판관비의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로 쓴 거 자, 여기에 300만원 그러면 이 300만원을 여기서 300만원 빼줘야 되겠죠. 여기 아래에서 1,800만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손댈 거 없네요. 위에 수익금액 안 썼네. 내가 빼먹고 2억하고 22억 2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오랜만에 한도초가 왔다. 우리 오랜만이 아니라 그 처음이죠. 그럼 첫 번째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사적 경비, 다음 신용카드 미사용액, 접대비 한도 초과. F4번에 있으니까 조정하는 거 별로 안 어렵죠. 제가 저번 주에 이런 표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까지 어렵다고. 이제 점점 내려갈 거라고. 얘가 그래도 조금 내려오는데 이제 이 다음 서식거부터 엄청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오후반에서 한 분이 우리가 나하고 같이 답은 게 20몇 개 서식이라고 하던데 법인세 말 할 일이 없었나 봐요. 세봤나 봐. 그런데 뒤쪽으로 갈수록 쉬워진다는 말은 확실하다고. 근데 수가 늘어나서 힘들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 이제 또 하나 더 풀어봅시다. 738 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상품 및 제품 매출 관련 조정사항은 없다. 그럼 34억 중에서 5억이 특수관계자고 현물 접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럼 광고 선전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접대비로는 얼마를 보죠? 그렇죠. 660만 원으로 벌 거죠. 자, 장부상 접대비 내역은 뭐 잘 나오니까 우리 이것만 체크 이다 들어와 있으면 되죠. 자,
자, 복리후생비 판관비 계정에 접대비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전에 기준금액 초과 금액이며 카드로 결제됐다요. 그러면 아래쪽에 기준금액 초과만 써주면 되고 법인카드 썼으니까 문제될 건 없고, 자, 이 내용은 전부 다 미사용은 하나로 써라. 자, 그럼 접대비 조정명세서 가서, 자, 특수관계인 거 5억 원이고 우리는 수익금액은 34억. 내가 왜 불러오기를 안 하고. 자, 다시 불러오기를 해서 5억 34억. 자, 그럼 우리 먼저 3번 자료 가지고 보면 200, 300, 1700, 2400 다 잘 들어와 있다. 그죠? 그럼 이제 2번에서 광고 선전비, 판관비는 660만 원. 얘는 여기에 66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른 데 미치는 영향 하나도 없죠. 자,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800만 원이고 얘는 만원 초과 있대요. 얘는 써주는 게 원칙인 거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조정 등록 가서 개인적으로 쓰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적격 증빙 없는 5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과 한도 초과 기타 사회 유출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접대비 조정명세서는 끝났고, 자, 다시 우리 교재 472페이지로 돌아가고 회사는 9200번 미래산업으로 다시 턴. 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보는데, 자, 우리 재고자산 평가가 회계 기준에서도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은 얘는 중요한 회계 정책의 변경이죠. 그죠?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이 있는데 추정의 변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대손 충당금, 대손 추정률 변경이라든지 감가상각 방법 변경이라든지 고정자산 잔존가액 변경이라든지 이런 별 큰 의미 없는 게 추정의 변경이고, 정책의 변경은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으로 바꿨다 이런 것처럼 중요한 변경들이 정책의 변경인데,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은 중요한 변경이에요. 왜 얘가 중대한 변경이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꾸는 거는 이익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 재고자산을 높이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나죠. 자, 그럴까봐 제가 물어본 거였어요. 자, 기말 재고자산이 왜 중요한 변경이냐면 이익을 제가 만진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손익계산서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되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 매출 원가가 지금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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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가 2,000원치를 팔고 1,000원의 원가라서 1,000원의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다른 걸로 바꿔서 기말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 200원이 된다고 볼게요. 자, 얘가 1,200원이면 매출 원가는 8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같은 조건인데 기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꾸면 얘가 8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800원이 되기 때문에 이익은 1,200원이 되죠. 이해가시나요? 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말 재고 자산이 늘어나면 매출 원가가 줄어드는구나. 그럼 매출 원가가 줄어드니까 이익은 늘어나야지. 그래서 제가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익을 조작할 수 있어서 회계 기준에서 중요한 변경으로 두는 거예요. 내 기본에 따라서 선의선출법, 후의선출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정책의 변경 쓰는데 회계만이 아니고 당연히 이 이익이 나중에 단기순이익 되어서 우리가 법인세 낼 대상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도 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중요하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법인세법은 처음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 있죠. 법인세 신고할 때 처음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한다라고 최초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 어떻게 하겠다? 그게 원칙인데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아무 말을 안 하면 선의선출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기 때문에 필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무신고를 이거 무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고면 선의선출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쓰고 있다가 선입선출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연도 종료일 3월 이전. 그럼 며칠이죠? 3월이면 9월 30일이죠? 3달 이전. 12월 31일 3달 이전이면 9월 30일까지는 변경 신고를 해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넘어버리면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 연도에 신고할 때 적용해야 돼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평가 방법 최초 신고는 아래 당구장 표시에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첫 번째 법인세 신고할 때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째가 평가 방법 변경 신고는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3년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자, 9월 30일까지 기억해 두세요. 9월 30일이 넘으면 이번에는 변경 신고한 대로 하면 안 되는데 회사가 변경한 신고한 대로 해버리면 그걸 임의 변경이라고 해서 차이를 조정할 거라는 거예요. 세법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1,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1,200원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너 1,000원으로 200원 줄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200원 이익이라고 한 걸 1,000원 이익으로 바꿔버릴 거잖아 우리. 이해가 나요? 세법은 1,000원이라 생각하는데 회사가 1,200원을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200원 줄여라고 할 거잖아. 근데 회사가 지금 파란색이면 1,200원 벌었는데 우리가 시킨 대로 줄이면 1,000원 번 걸로 바뀌겠죠. 그래서 200원만큼 차감 조정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재고자산 평가 많이 했네. 재고자산 평가증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세무조정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너 평가 많이 했으니까 줄여라. 차감 조정. 만약에 재고자산을 평가를 작게 했으면 너 재고자산 평가감 작게 했어. 늘려라.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용어도 여러분들이 같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첫 번째 기말 재고 자산을 장부가 우리 세법보다
작게 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세법은 기말 재고 자산을 1,000원으로 보는데 장부에 800원이라고 기말 재고 자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린 X1년도에는 세법이 너 200원 놀려라. 항상 장부 걸 세법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입금 산입 재고 자산 평가하는데 세법이 지금 너 200원 작게 했어. 평가감 200원 얘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왜 유보 발생이냐면 이 재고 자산은 결국은 다 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자, 이 재고 자산은 차기의 자동 추인이에요. 우리 자동 추인하는 거 이 앞 시간에 뭐 봤었죠? 본 거 하나 있었잖아. 자동 추인하는 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그 다음 연도 되면 자동 추인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총회법으로 전년도권은 전년도권로 끝, 올해 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전년도 부인했던 거 자동 추인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도 다음 차기가 되면 그냥 반대로 역조정으로 송금 산입 정기 재고 자산 평가감 200원 차감 조정의 유보 감소다라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장부가 세법보다 재고 자산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자, 1,000원인데 세법은 700원이라고 본다 볼게요. 그러면 300원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X1년도에 너 줄여야 돼. 송금 산입 재고 자산 평가 이때는 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세법이 조정하면서 회계 기준은 너 재고 자산 평가를 많이 했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00원 얘는 차감 조정의 유보 발생.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차기에 자동 추인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입금 산입 정기 재고 자산 평가증 300원 유보 감소다. 이렇게 추인될 거예요. 얘가.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X2년도든 X2년도를 봤을 때 X2년도 개념에서 지금 얘가 송금 산입 그리고 얘가 만약에 송금 산입이 있는데 올해에 가산 조정이나 차감 조정이 있다고 해서 얘가 과거에 지금 증가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가산 조정에 있는 게 평가감일 수 있고 발생하는 것. 그런데 정기에 평가증이 있었던 걸 추인해 주기 위해서 가산 조정이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하라고 제가 쓴 이유가 나중에 자본과 진입금 조정 명세에서 을표에서 얘가 지금 올해 발생한 거면 평가증일 거고 평가감일 거고 이거 알아야 돼요. 정기에 발생한 거 추인하고 있는 건지 올해 발생한 건지 구분해야지 부호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양방향으로 서로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가산 조정에 있다고 볼게요. 그럼 가산 조정이면 올해 발생한 거면 발생하는 건데 정기에 발생한 거였으면 추인되고 있는 거예요. 가산 조정 쪽에서는. 그죠? 그래서 언제 발생한 거냐 봐야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추인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그죠? 자, 이 내용은 자, 얘가 이제 조정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직접 할 거예요. 근데 이 재고 자산은 종류별로 가능하고 종류별이라는 건 제품 선입선출법, 제공품 후입선출법, 또 뭐 원재료 총평균법 이렇게 되는데 A 제품, B 제품, C 제품 다르게는 안 돼요. 제품별로서 다르게는 안 되고 그리고 영업장별로 작업장별로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평가 방법을. 자, 그리고 자, 우리가 평가 방법을 신고한 대로 해야 되는데 신고한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임의 변경이라고 할 거예요. 세법의 총평균법으로 하기로 해놓고서 우리 회사가 후익선출법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총평균법과 후익선출법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임의 변경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가 세법에 신고가 된 방법이 총평균법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회계장부에는 후입선출법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을 서로 비교를 해서 이것 중에 큰 금액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를 조정할 거예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를 조정해 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얘 둘이를 쓰는데 이렇게 임의 변경일 때 선입선출법 값을 우리가 입력해 줄 거예요. 임의 변경이 아니면 선입선출법을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선입선출법을 써주는 경우가 또 하나가 무신고예요. 무신고는 세법상 신고한 방법이 없어서 안 쓸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어떤 방법을 했는지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일치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선입선출법하고 비교를 해요. 무신고하면 선입선출법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선입선출법 하면 일치하게 넘어갈 거고 회사가 선입선출법을 안 쓰면 일치 안 해서 차이를 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신고일 때도 선입선출법을 입력해 줄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하게 되면 입력을 안 해주는데 자, 그럼 우리가 회계장부가 후입선출법으로 하겠다고 신고를 9월 30일 이전에 했다면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런데 9월 30일 이후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신고를 했다면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바꿨기 때문에 임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선입선출법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총평균법으로 한 거야. 했는데 금액이 착오로 인해서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임의 변경으로 안 볼 거예요. 임의 변경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는 선입선출법하고 비교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차액은 조정할 거예요. 차이 나는 금액은 조정하지만 선입선출법하고 비교하는 행동은 안 할 거니까 임의 변경이 아닌 그냥 착오에 의한 실수일 때는 선입선출법 칸에 얘를 안 써줄 거다. 그 이야기예요.